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케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마케팅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마케팅을 상당히 어려워들 합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고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을 22년간 운영을 해오셨고요. A형그룹에서 여러분 모두가 아는 2080 치약도 성공시킨 실제 그 장본인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A 라스북의 CMO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서환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이 브랜드 인사이드는 주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주 시청자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맨 A. 발음이 어렵죠? A맨 A입니다. A맨 A CMO 최고 마케팅 책임자 조서환입니다.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해피 바이러스를 막 뿜으면서 이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어려운 마케팅에서 이 진짜 1인자로 독보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40년 이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네, 굉장히 요즘 바쁘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70살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은 조금 여유 있게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Don't do that.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Amen A에 제가 CMO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70에 스카웃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CEO한테 왜 젊은 마케팅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나이 많은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뽑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나이가 있어야 지혜와 명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60 전에 은퇴를 강제로 하든 본인이 나오신 다음에 어디를 갈지 별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선택받지 못하고 주로 그러다가 이렇게 산으로 갔다가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말년을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도 무지개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살면 자신을 어떻게 마케팅하면 70에 스카웃이 될까 이거를 아마 이게 지켜보는 분들도 꽤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노하우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략 한 43년간 마케팅만 했습니다. 그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케팅 교과서를 썼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몇 개 대학에서는 교과서를 썼지만 안 팔려서 이거를 베스트셀러 만들려면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모티베이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을 냈는데 드디어 마케팅 책이 대박이 났습니다. 신문에 나게 되고요. 방송에 나게 되고요. 그 방송을 보고 다른 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러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에 나갔는데 그 짧은 강의가 무려 221만인가 이렇게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우. 그냥 내 얘기 그냥 편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복이 되는구나를 아는 순간 사명감까지 생겼어요. 제가 아마 그 모티베이터 책 읽고 회장님을 10여 년 전에 만나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제가 기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강남에서 제가 가서 뵙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안면이 있었다 했는데 다시 또 인연이 돼서 네,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케팅 고수가 생각하는 마케팅, 한마디로 마케팅이 뭐다?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정의를 내립니다. 마케팅은 글자를 잘 보면 마켓,
그리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ing가 붙었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ing가 붙여서 움직이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이던 시장, 고착 정형화된 시장에 막 움직여서 세상에 꼴찌가 됐던, 꼴찌로 나왔던 치약이 1등 가버리고, 그리고 선점당한 시장에서 다시 경쟁 라이벌들을 이기고 또 1등하고, 그 비결을 저는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이제 저는 마케팅이 세월이 갈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에 퇴직하고 10년간 조서관 마케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도 대학들은 최고 경자과정을 안 했는데 저는 열었거든요. 근데 풀로 차고 남았습니다. 그 배출한 제자분들이 사관생도라고 해야 되겠죠. 네. 몇 명 정도? 한 5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마케팅 고수의 그 진가를 다 체득한 다음에 전국에서 퍼져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어떤 제자고 지금 어떤 마케팅 성과로 누구나 아는 성과를 낸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 닥터 올가라는 이종현 대표인데요. 네. 이분은 공부를 못했어요. 가난이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가난을 벗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는데 이분이 딱 하나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었는데 못 배웠다는 생각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려고. 책을 많이 읽으면 내공이 강해지는데 이분이야말로 내공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토론을 통해서 제 책을 읽고 저를 찾아와서 어드바이스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왔죠. 지금은 얼마냐면은 단단한 화장품 기업이 돼서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닥터 올가 쓰고 나온 겁니다. 그분이 그 기억나는 거는요. 네. 아하, 이름하야 스펙, forget, 잊어버려라. 환경, forget, 잊어버려라. 즉 네가 너를 이기면 다 이긴다. 그분한테서 아이디어를 따서 제가 책을 또 하나 썼는데 근성이 최고다. 근성, 끝까지 너를 이겨라 라고 최근에 책을 또 하나 냈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네요. 예.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하면 다 내가 나를 이긴 얘기예요. 딱 하나 본 게 있어요. 책이었어요. 근데 책을 딱 읽어보는 순간 아하, 이게 나라의 미래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세월이 갈수록 저를 빠져들게 했고, 그래서 우리 딸도 강사인데 대학 강사인데 이 회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소름 끼치게 나의 여지까지의 모든 촉을 다 동원해서도 이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네요. 100% 그것도 99%가 아니라 100% 맞습니다. 만약에 유니콘 기업이 됐다. 아니면 뭐 기업 상장을 먼저 했다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에 초청해서 특별 방송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공식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OT. 첫 번째 T가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T, 트레이닝, 고수는 고수 나름대로의 훈련법이 존재하죠. 그 훈련법을 3가지 키워드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T는 토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T, 타임, 긴 시간 멈추지 않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 노하우 들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T, 타이밍, 인생의 최고의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면서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찾아갈 브랜드 인사이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탤런트. 태어날 때부터 난 마케팅하고 태어날 거야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애를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특성별로 알아서 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소리가 굵었고 또 얼굴이 너부족했고 그때 당시 태어난 키보다 좀 컸어요. 이놈 장군감이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근데 온 동네 사람이 나만 만나면 장군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장군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관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육군 소위 때, 소대장 때죠.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서 손을 잃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 정도셨죠? 뭐 23, 24, 네. 만 23.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 천우신조로 살아있으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으니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뭘 먹고 살까라고 하다가 손이 없으니 손을 안 쓰는 직업은 입이다. 입. 그리고 뇌가 다치지 않았으니 머리를 쓰고 입을 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영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문과를 갔어요. 영문과를 가서 힘들게 정말 취직을 했어요. 다 손 없는 사람 안 뽑겠다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2번 면접 들어가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쳐들어가 가지고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시키는 일이 공항에 가서 이거 삐끗 들고 있는 거래. 웰컴 투 코리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봤어요. 야, 이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팔 아픈 거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방법 운동이라고. 운동하니까 팔이 안 아파.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아하, 인생은 멘탈이다. 피지컬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멘탈만 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팔이 안 아프기 시작했고 똑같았는데 상황은 똑같은데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명함을 받는데 마케팅이라고 써요. 1980년도 초에. 오, 이게 뭐야?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용어가 외국인들은 다 마케팅이야. 그래서 마케팅을 찾아서 밤에 주경야도, 낮에 일하고 밤에 석사를 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공항에서 명함 줬던 그분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서 영어 잘하면서 마케팅 전공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저죠. 네. 그들에 의해서 뽑혀 들어가서 겉은 애경이지만 속은 영국 회사, 미국 회사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날개를 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못한 장군을 사회에 나와서 만 35살에 임원이 돼요. 얼마나 특진을 빨리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진의 계기가 바로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에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시면서 여기를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라는 거를 우리 조수환 회장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나 왜 이렇게 요즘에 안 되는 거야.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는 것 자체가 그냥 바로 모티베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되는 방법이 뭔지를 how to를 생각하자라고 한 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쭉 그게 이어진 거죠. 오늘 지금 마케팅 정신에 입각해서 첫 번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내 머리에서 지우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성공하는 마케팅의 첫 번째 영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제가 성공한 제품은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들이 대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108개 번뇌가 생기고 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가 나와요. 생각은 그냥 보통 발상은 에브리바디 다 해요. 네, 보통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고 엎어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거는 안 봐요. 자,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사방만 막혔지 하늘이 뚫렸잖아요. 그 하늘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기에는 그게 고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성격이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태어난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하든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무기야. 2080 치약이 전 세계 꼴찌로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이제서 치약을 만들어서 뭘 어떡하게. 치약 시장이 줄고 있는데 왜 주냐. 1998년 IMF가 왔잖아요. IMF 때 치약을 머리통 이렇게 짜다가 3분의 1만 짜요. 아끼려고. 그런데 그때 치약을 만들어내겠다면 누가 그걸 오케이 하겠어요. 더군다나 광고까지 한다면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뚫고 나가는 거죠. 왜? 이때가 기회입니다. 왜 기회라고 봤을까요? 광고를 돈이 없으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가 혼자 하면 내 것만 보인다는 거죠. 딴 사람 다 안 하니 내가 하면 내 것만 보인다. 하나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라이벌 회사들이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저쪽도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에브리바디가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해놓고 어려운 이름을 썼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하면 될 걸. 왜 어려운 이름 쓰냐? 역발상이죠. 쉬운 이름 써라. 6개월 만에 샴푸장을 다 때려눕히고 넘버원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와, 지금 마케팅에 이 고수가 풀어주는 지금 마케팅 특강을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의 1개는 역발상 하라. 두 번째는 쉬운 이름으로 해라. 완전 진짜 정말 인사이트가 확확 지금 돋는 것 같습니다. 또 가능하면은 이게 우리 주변의 그 제품의 속성을 대변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갖춰도요 거의 절반 게임 끝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목에서 궁금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고수가 선택당한 A&A의 라스북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그 이유는 수학 때문에 그랬어요. 네, 저는 공식 이후고요, 문제 풀고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잘한 게 있었어요. 영어 잘했고요, 항시 1등 갔고요, 영어는. 그다음에 국어 완벽히 1등 갔고요, 사회 다 1등 갔어요. 그런데 수학 때문에 꼭 3등 안에 들었어요. 수학 때문에. 근데 저는 수학 공식 이후고 이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라스북은요, 수학이 자연의 비밀을 알아가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학은 이 자연의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른이 봐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수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호랑나비가 왜 무늬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신간산 기차는 이렇게 앞이 뾰족할까요? 왜 새나 동물들은 다 주댕이가 이렇게 뾰족할까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차가 터널 들어갔다가 왕 하잖아요. 굉음을 줄이는 방법은 이걸 뾰족하게 만드는, 이게 다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공학 다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주공학 공식을 외운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책은 보면서 눈으로 보고 와우 재밌다 느끼고 다리 떨면서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나올까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이게 내가 꿈꾸던 세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는 동물적 감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케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남의 것만 봐도 알아요. 지나가면서 봐도 알아요.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되겠다 알거든요. 저희 방송이 재미있는 건 이런 스토리를 계속 들을 수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 이제 70의 CMO로 들어가신 라스북에 대한 애정을 막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게 지금 본능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 아이의 눈으로, 우리 손녀의 눈으로 봤을 때도 되는 거면 이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올인해서 지금 그 기업을 지금 이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식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사실 대한민국에 마케팅 좀 한다라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그 분야의 정상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케팅하면 조서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대한민국에 이 마케팅의 어떤 한 획을 그으셨는데요. 네. 우리 회장님이 생각할 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마케팅 고수로 지금까지도 팔리는 나를 만든 노하우는 이런 거였다. 숨은 노하우를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데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물을 Y로 보면 돼요. 저기는 왜 간판이 하얀색에 누런색으로 했을까? 저게
안 보이는데 반대로 누런 바탕에 청색 글씨를 쓰면은 밤에도 차가 지나갈 때도 확 형광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 간판 하나 봐도 그냥 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판 하나도 밤이든 낮이든 잘 보일 수 있는 컬러가 뭘까? 호기심이 없으면 마케팅은 안 된다. 그래서 마케팅은 그거 눈으로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온다. 지금 질문 이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의 Y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라스북의 핵심하고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Y를 시작으로 해서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아주는 그 과정이 그 책에 들어 녹여 있다. 근데 네. 지금 마케팅 고수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도 그 바로 Y. 그냥 보통은 있는 그대로가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Y를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뭘 봐도 그냥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것보다 더 잘 돼 좋은 방법이 뭘까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의 이 조서환을 이름 석자를 만들고 있게 한 첫 번째 키워드가 Y고. Y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예요. 독서. 내가 정주영 회장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해보지 않고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 얘기가 지쳐러가고 똑같은데 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어느 때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계란이 깨지지요. 그래서 에이 손해봤네 하고 되돌아오는데 여기에 계란보다 더 큰 황금더리가 있어서 이걸 집어오게 돼요. 즉 일단 계란이 바위에 쳤을 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던져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체험한 바를 그분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3시간 만에 다 들어오고요. 그분 인생을 통틀어 삽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저렴하게 사오는 거네요. 가장 많은 인생을 싸게 저렴하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독서라는 거죠. 이 책에 대한 네. 확신. 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아이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이 물성으로 되어 있는 종이책을 잘 안 보고 이 쉽게 유튜브나 아니면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하는 걸로 이게 바뀌어 있는 지금 이게 문화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현재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책을 보급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쟁력을 키우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종이책을 보잖아요. 종이책을 보는데 이게 좀 더 알고 싶어. 개구리는 물속에도 살 수 있어요. 밖에서도 살 수 있어요. 왜요? 피부로 숨쉬기 때문에요. 까지는 알았어. 그런데 물속에서 개구리는 얼마 동안 견딜 수 있고 밖에서는 얼마 더 견딜 수 있고 얘가 삶은 몇 년 동안 사는가요?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개구리는 200살인가요?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궁금하잖아. 그렇죠. 예로 호기심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 파생하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이 지금 이 IT나 AI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놓도록 지금 그거가 끝났어요. 개발이 끝났다. 그럼 온오프라인으로 완벽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셨네요. 네. 왜냐하면 콘텐츠가 없이는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넣어도요. 거짓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고 오 진짜네 라고 느끼면요 배운 사람들이 광고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마케팅은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입소문 최고의 툴입니다. 입소문인데 SNS는 입소문의 툴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고 좋은 제품 이거에 대한 확신이 기본이 있는 다음에는 체험을 시키고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이럴로 퍼지게 만드는 게 진짜 마케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신, 확신 10,000% 이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고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키워드를 얘기하다가 이제 막 또 마케팅 고수답게 특강도 하고 좀 이러고 계십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Y. 무엇을 보더라도 왜 저렇게 했을까? 그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끌려서 마케팅 세계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뭐 어떤 거든지 Y라는 생각으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Y에서 답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독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누군가의 인생을 카피해 올 수 있는 스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숨쳐올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이 독서라고 보는데 모든 세상이 전부 다 IT나 AI 이런 걸로 이 물성이 없는 만질 수 없는 걸로 가는 세상에 오히려 더 만질 수 있는 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게 지금 또다시 오는 트렌드라는 걸 이미 아시고 지금 그쪽 그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들으셨습니다. 혹시 숨은 노하우 세 번째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또 다른 고수만의 훈련법이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요약해서 말하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전략실장, 우리 마케팅 본부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들을 스카우트할 때 두 분은 이틀은 현장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한다. 데스크에 앉지 마라. 이틀은 현장 나가라.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을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서 느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 매점의 점주들에게 인터뷰하고 거기서 종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매뉴얼도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 책상에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로 샴푸를 어떻게 집어가는가를 멀리서 현장에 가가지고 1시간 이상을 계속 봅니다. 이렇게 매장을 봐요. 그러면 딱 집어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코에 갖다 대요. 이게 냄새를 맡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내려놓고 다른 걸 또 맡아봐요. 그러다 마음에 들으면요. 이거를 그 다음에는 가격을 봐요. 뒤돌아서 가격을 보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바구니에 넣더라고요.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꼭 샴푸 살 때는 냄새를 맡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을 보더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격과 냄새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격은 비슷하니까 심리적인 가격을 붙이자. 뭐냐면 얘보다 10% 비싸게 받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예스, 그거죠. 그거죠. 바로 그거죠. 똑같이 광고하는데 얘가 더 비싸네. 얘가 뭐 좋은 원료 더 넣었나 봐. 네. 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돼도 그렇게 하면 가격 저항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500원. 에이, 500원만 나를 위한 건데 산다는 거죠. 냄새가 비슷해. 얘를 산다는 거예요. 비싼 거를. 즉 가격의 거부감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마케팅은 고도의 심리. 그래서 마케팅은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 경영학 박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과 나온 사람, 심리학과 나온 사람, 사회학과 나온 사람 플러스 MBA. 플러스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을 많이 보지 않으면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을 보는데 책이 현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모든 거의 시작이 책을 여는 순간 내가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네, 공룡의 현장을 어떻게 가요?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연관돼요.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단순 독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머리 이런 쪽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그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이 책을 바라보게 하는 이제 그런 게 마케팅의 또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토크. 네. 지금 저랑 이렇게 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교류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진 요즘.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자꾸 못하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당신은 이미 세바스 221만이 갔는데 거기에 뭐 자꾸 방송 또 나가냐, 왜 나가냐, 이제 집사람은 못 나가게 자꾸 그래요.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가끔 얻어 맞아요. 가지 말라니까 또 나가네, 뭐 이래갖고.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알려야 되고요. 그것이 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한테 힐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요새는 70~80%가 교회 간증이에요. 장로니까요. 네. 집사람은 현장에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엊그제도 도전과 나눔이라는 거기를 갔거든요. CEO 젊은 CEO들이 300명 그 새벽에 모여 있어요. 이금용 회장님이 예, 주최하시는. 이금용 회장님 거기요. 네, 맞습니다. 와우 놀랐어요. 근데 그 집중력이 앞에서 보니까요. 와 어마무시하다. 더 무서운 거는 그 책을 읽고 있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지 쓴 사람이 하나 있어. 15년 뒤에 만나니까 이 사람이 CEO가 돼 있는 거야. AI 기업의 CEO가. 그리고 그 편지 15분 전에 썼던 편지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 그래서 우리 마케팅 본부장, 마케팅 실장 내 딸한테 공유를 했어요. 네. 인생은 이렇게 바뀐다. 그때 느낀 게 아하, 책을 꼭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줘야 된다는 것. 여기 이 대목에서 갑자기 긴급 제안입니다. 지금 사실 소통의 가장 중요한 소통 중에 하나가 사모님하고의 소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송 나가지 마라. 가서 뭘 또 자꾸 이렇게 나대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 사모님에게 영상 편지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날에 내가 나됨은 하나님 그리고 당신 덕이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염려하는 만큼 엉뚱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그걸 명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네, 요건 나중에 요것만 쇼폼으로 잘라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식 질문 4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사실 긴 시간 마케팅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힘든 시간도 많았을 거고 아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멈추지 않고 끝없이 지금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된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옳은 일인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인데 그 많은 선택을 두고 이게 옳은 일인가를 따져요. 그래서 옳다라고 한다면 그 외에 어떠한 저항이 있을지언정 저는 그것이 하나의 멀리서 들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외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살짝 옳은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더라도 그거는 이내 곧 바로 벗겨질 거기 때문에 don't worry, be happy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생각해도 좋은 캐릭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는 거죠.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에이맨의 라스북이 지금 DT 시대, AT 시대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종이책이야.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주저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 말라. 진짜 최고의 시간을 견딘 지혜의 이 한 말씀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묻고 예.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변이 어떤 상황이어도 예. 간다. 예. 그게 나를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네요. 끊임없이 그걸 묻는 거예요. 매 순간도. 저기 돈이 한 뭉치가 있다고 쳐요. CCTV도 없고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저거 집어가야 올까요? 그냥 가야 올까요? 유혹이란 말이에요. 템프테이션.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신고를 해줘야지. 여기 돈뭉치가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큰 미스테이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에서. 아주 기준이 되게 명확하다. 명확해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그런 분들도 시간을 이렇게 견디는 지혜로 이렇게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방송 사상 최초시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최소한 뭐 3번의 때는 무조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또한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생각할 때 소개하고 싶은 최고의 때는 어떤 때였는지 아직 안 온 게 있다면 이런 때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아까도 휙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선물이다라는 얘기예요. 과거는 추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는 미스테리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이 프레젠트, 선물이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을 엔조이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한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혹시 타이밍을 얘기하신다면 타이밍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냐라고 지금 정직하게 얘기해봐. 하늘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이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추억을 얘기해봐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내가 희망도 미래도 꿈도 직업도 돈도 백도 비빌 언덕도 없었을 그 절망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 줬을 때 그때가 과거를 보면 그게 가장 행복했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시기냐, 시기가 중요하고 어느 경우에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단어에 다 합해졌어요. TPU가 딱. 그래서 지금 만족하면 미래가 보장되고 과거도 있게 돼. 지금 만족하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과거 for what?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 그 이렇게 쭉 전생애를 돌봐게 되돌아봐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돌아오셨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오시고 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셨는데 지금 앞으로 정말 나는 이런 거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꿈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 크게 봐요. 국가 마케팅.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방이 어찌 보면 강대국으로 에워쌌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가 위기는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의 마케팅 총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가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면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국가 마케팅 장관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국가 마케팅부의 장관은 뭐를 생각하자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 첨단 산업의 기초는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이런 수학의 바탕으로 둔 것은 공식 외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입시 위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바탕이 돼서 다리 떨면서 행복해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다음 페이지 뭐가 나올까 손을 띄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국가 마케팅의 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원아웃 건데 내 후배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높은 직이에요. 뭐냐면 국가 마케팅 브랜드 부서 아니면 국가 마케팅 장관을 만들어라. 이분은 일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일하는 분이 이때 만들면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부강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라. 근데 많이 뽑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단단하게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AI. 이거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언제까지 공장에서 사람이 죽을 거예요. 언제까지 끼임새에 껴서 노동자가 죽을 거예요. AI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불 꺼진 공장이 나와서 AI가 돌아가는 시대가 와야 돼. 이게 AI에 100조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not enough, 부족하다. 더 투자해서 AI 인재를 기르는데 지금 유출되어 있는 인재를 들어오는데 힘써라. 이게 국가 마케팅을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라스북은
그게 큰 기여를 할 겁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AI 이런 쪽으로 국가 마케팅에 오히려 현장의 답을 찾는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게 지금 몸담고 있는 라스북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앞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일조를 하시겠다. 이게 이제 지금 남은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꿈, 이게 꿈 같은 게 약간 수치화되면 이게 캠페인이나 슬로건, 이렇게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요.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스북에 1728권을 다 읽은 사람들이 챌린지처럼 I'm done. 다 읽었다. I'm done. 이런 게 막 여기저기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에너지와 열정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충분했고요. 네. 대개 이제 세밭이나 이런 게 한 20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또 강의를 가둬도 그냥 한 시간 내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짧은 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질문한 거에 큰 덩이들은 디테일 테크닉은 마케팅 기술은 얘기 못해도 또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방법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행동 이런 부분은 다 얘기 못했지만 큰 축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의 디테일은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에 참여하셔서 같이 노하우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장님의 책 모티베이터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신간 또 내실 거죠. 마케팅. 네, 근성도 있어요. 근성. 끝까지 너를 이겨라. 네,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너무 자랑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정말 첨단 산업의 어떻게 보면 요지로 이렇게 포지셔닝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넘버 원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1등 가지 않은 게 어느 게 있는가요? 배 만드는 게 1등이 아니었나요? 아니면은 뭐 골프가 1등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또 BTS 노래가 1등이 아니었나요? 기생충 영화가 1등이 아니었나요? 요즘은 K푸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풍은 라스북이 일어날 겁니다. 매장에 큰 매장 여기에 가보시면 라스북을 여러분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라스북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고수로부터 마케팅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마케팅해서 지금 현재 70의 나이에도 이렇게 스카웃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의 애티튜드로 사신다라고 한다면 100세에도 분명히 또 다른 기업에 또 다른 어디 의미 있는 곳에 스카웃돼서 굉장히 즐겁게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AI, 첨단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오히려 종이책, 라스북을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심어주면서 또 다른 마케팅의 해법을 찾아주시고자 함께 해주셨던 조선 회장님과 했던 오늘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